최근 금융시장에서 큰 괴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그래프는 최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먼저 이 선은 미국 주식시장을 나타내며 2025년 8월 이후 약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반면 다른 선은 비트코인을 나타내며 같은 기간 약 3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표면 아래에서 위험이 커지고 있고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처럼 위험 성향이 강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넓게 보면 2021년 강세장 정점으로 향하던 시기에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주식은 계속 오르는데 비트코인은 빠르게 탄력을 잃었고 그 괴리 이후 비트코인은 약 75%의 혹독한 하락장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투자자들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거시 환경은 여전히 우호적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글로벌 유동성은 사상 최고치 부근을 유지하고 있고 연준은 금리 인하를 시작해 앞으로도 완화 기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물가 위험도 안정적이며 유가 역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시 환경에서는 비트코인이 약세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앞서가는 게 일반적일 텐데요. 그런데 시장은 왜 계속 이렇게 약세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거시 환경과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1대1로 맞물리는 건 아닙니다. 즉, 우호적인 거시 환경이 비트코인 상승의 필수 조건이긴 하지만 그 조건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개념을 비트코인 컨디션 피라미드로 설명하면 이해가 좀 더 쉬워집니다.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에는 글로벌 유동성,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같은 거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시장 참여도, 크레딧 스프레드, 변동성 같은 시장의 전반적인 건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자리합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온체인 지표, 비트코인 점유율, 기관 수요 같은 암호화폐 고유의 지표들이 위치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거시 환경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심지어 다음 달에는 이 거시 환경을 더욱 강화할 호재도 예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피라미드의 중간 단계인 시장 건강도 지표에 있습니다. 이 차트는 상승 추세에 있는 미국 주식의 비중, 즉 시장 폭을 보여줍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미국 주식은 여러 차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상승에 동참하는 종목 수는 크게 줄고 있습니다. 이 지표가 낮아지면 랠리의 기반이 약해지고 있음을 뜻하는데 현재 이 수치는 40%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2025년 4월 트럼프의 관세 발표 직후 수준과 비슷하죠. 즉, 시장의 절반도 안 되는 종목만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상승 참여 종목이 줄어들면 위험 선호는 떨어지고 자본은 비트코인 같은 고위험 자산이 아니라 안정성이 더 높은 대형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을 함께 놓고 살펴보면 시장 폭이 악화되기 시작한 2025년 8월 비트코인이 하락하기 시작한 시점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와 비슷한 패턴은 2022년 약세장을 포함해 지난 5년 동안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주식의 약 3분의 2, 즉 66% 이상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때 대체로 코인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위험 선호가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크레딧 시장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트는 고위험 회사채와 미국 국채 간의 금리 차이, 즉 크레딧 스프레드를 보여줍니다. 이 스프레드가 상승한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위험한 회사채를 보유하기 위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시장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위험 선호가 낮아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반대로 스프레드가 낮아지면 시장의 자신감이 회복되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도 커지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현재 크레딧 스프레드는 다시 상승하고 있어 위험 회피 성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크레딧 스프레드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시장 변동성도 함께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크레딧 스프레드와 변동성 지수의 관계를 보면 이 둘이 아주 비슷하게 흘러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변동성이 높아지면 투자자들은 위험 노출을 줄이고 하방 보호 전략을 강화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위험 스펙트럼의 가장 끝단에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특히 취약합니다. 실제로 변동성 지수를 위아래로 뒤집어서 비트코인 가격과 비교해보면 두 자산이 얼마나 밀접하게 움직이는지 쉽게 확인됩니다. 시장 변동성이 안정될 때는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더 선호하고 비트코인도 좋은 성과를 내는 편입니다. 하지만 2018년 말, 2020년 3월, 2022년, 그리고 2025년 4월처럼 변동성이 크게 치솟았던 시기에는 비트코인이 항상 깊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2025년 8월 이후 변동성은 조금씩 상승해 왔고, 이는 비트코인의 약세와 거의 정확히 일치합니다.
물론 지금의 변동성이 이전의 하락장과 비교했을 때 극단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점차 위험을 회피하고 자본 보호에 집중하면서 비트코인처럼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라미드의 시장 건강도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불리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지금보다 더 상승한다면 비트코인의 조정은 더 깊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조정이 2022년과 같은 새로운 약세장의 시작이라기보다는 더 큰 상승 흐름 안에서 나타나는 단기 조정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거래 수수료 절반을 다시 환급받는 방법 아직 모르시나요? 단 5분만 투자하면 평생 수수료 돌려받는 셀퍼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란을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 이유는 기관들의 비트코인 수요입니다. 이 차트는 기관들이 매년 매수한 비트코인 규모를 채굴로 새롭게 공급된 코인의 수량과 비교한 것입니다. 2020년에서 2023년 동안은 항상 공급이 수요보다 많았지만 2024년부터는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고 기관은 9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수했지만 새롭게 채굴된 코인은 약 22만 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불균형이 더욱 극단적으로 커졌습니다. 기관은 이미 97만 5천 개 이상을 매수한 반면 신규 공급은 약 13만 5천 개 뿐입니다. 즉 공급의 7배가 넘는 수요가 시장에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분기별 기관 매수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 분기에는 17만 5천 개 이상을 매수했습니다. 즉 비트코인 컨디션 피라미드 가장 윗단에 있는 핵심 요소인 기관 수요는 구조적으로 강하고 견조하며 기관 투자자들이 거시 환경을 바탕으로 포지션을 조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흐름은 거시 환경이 우호적인 한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거시 환경입니다. 올해 12월 연준이 양적 긴축을 종료할 준비를 하면서 곧 큰 호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QT는 연준이 보유한 채권을 재투자하지 않고 만기 시 그대로 소멸시키며 대차 대조표를 줄이는 과정입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에서 유동성을 천천히 흡수하는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QT가 끝나면 유동성 흡수가 멈추고 역사적으로 그 시점 이후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다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의 중요한 이유는 유동성이 위험자산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QT를 종료했던 2013년과 2019년 모두 유동성이 빠르게 확대됐고 그 기간 동안 비트코인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지난 두 번의 QT 종료 당시에도 정책 변화 직후 몇 주 동안 비트코인은 추가 변동성을 겪었지만 결국 두 사례 모두 더 큰 강세장 속에서 나타난 중간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컨디션 피라미드의 최하단과 최상단이 모두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단의 시장 건강도는 여전히 단기적인 부담을 주고 있고 이 부분이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시장폭은 약화되고 크레딧 스프레드는 오르고 변동성도 높아지는 가운데 주식시장은 상승하고 비트코인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거시 환경은 우호적이었고 기관들의 비트코인 수요는 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건강도가 회복되기 시작하자 비트코인은 빠르게 반등하며 큰 상승 추세로 다시 전환했습니다. 지금 상황도 이때와 유사한 모습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계속된 강한 변동성 속에서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공포에 빠지고 비관적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워렌 버핏의 스승이자 전설적인 투자자 벤저민 그레이엄은 현명한 투자자는 낙관론자에게 팔고 비관론자로부터 산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